네. 이제 236차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래연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영상이 공유가 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세 분입니다. 이제 가장 첫 순서는 공산 최영진 교무님이세요. 올해 그 원불교 자선법에 관한 연구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그 대종경 초편본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공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초편본은 명칭이 최근에 바뀐 거고요. 원래 이제 대종경 필사본이라고 이제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사님께서 이제 소장하고 계시던 유물인데 이게 원불교 역사박물관에 기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전시전도 하고 또 박물관에서 그 관심 토크도 2차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3번째 행사도 취소가 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연히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번 시간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종경은 총 15개 품인데 공사님께서 이제 기증해 주신 초편본에서는 13개 품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차이들도 있고요. 이런 거를 눈여겨서 보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논의해 볼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공사님을 모시고 여기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사진 장면은 사진.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대종경 초편본 발굴에 대한 논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논의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이제 논의해야 할 결론은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범산 이봉전 정사께서 남원 그 유청사 그 정화극장이 있는데 개관식에 가셨다가 거기서 분실하셨어요. 이번에 발굴된 그 대종경 필사본이 그 원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전시의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 표지에다가 대산상사 그 기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대산상사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러면 누가 초록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점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론 전개를 하는데, 이제 부연 설명으로 한 19페이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 대종경 필사본을 인수받게 됩니다. 이 대종경 필사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종경 필사본이니 대종경 초록 필사본이니 하는 등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지난 2차 제가중심 관심 토크를 하면서 일산 양은영 교수께서 대종경과 구별해서 최초에 편집됐다 해서
대종경 초편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경 필사본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대종경 초판본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는 그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사실 대종경 초편본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은 재작년 수의당원 선거 시에 제가 제 방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이 붓글씨 액자본이 있는데 그걸 박물관에 기증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원로원에서 기증 의사를 밝히니까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박물관장님하고 최도훈 교수하고 두 분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액자를 기증하면서 기증샷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종경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평소에 범산종사께서 이 신성의 박물관장에게 그 백암명 선사가 쓴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성의 관장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의 관장님께서는 여자 언론인들을 수소문 해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갖다 주게 되죠. 그때 범사님이 이건 내가 쓴 글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정화극장에 갔다가 놓고 나온 대종경 필사본이 있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한지에 가로 쓰기로 해서 쓴 대종경 필사본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양반에게 귀에 확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증해달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 제가 태백교당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증해달라고. 그래서 태백에서까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필사본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머릿말에 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성의 관장님께서는 초편본을 들고 근마에 계시는 구룡상사원 자산산사님을 찾아뵙고 이 대종경 초편본이 나왔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올렸고 이 자료가 범산이 잊어버렸던 자료가 맞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태백교당에서 나와가지고 익산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있으면서 그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은 하고 제안을 했죠. 그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대종경 필사본과 조선시대 활자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아래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전시회를 약 2개월에 걸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상사원에서 편집 정리해서 원물부 역사박물관에서 그 신성의 관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 대종경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대종경 출가 관심 토크 1차 진행했고요. 2차는 제가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3차는 이제 출제가 합쳐서 그 관심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됐죠. 그리고 7페이지 밑에는 지금 최지연 기자 원물교 신문 내용은 2차 관심 토크 때 취재했던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관심 토크에서 얻은 소득은 뭐였냐면은 기록물에 대한 소중성, 거기에 강조됐고요. 대종경 필사본에 대한 명칭을 초편본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큰 소득은 범산 종사께서 분실한 원본이 맞다고 하는 것, 이것이 2차 관심 토크에서 다뤄졌습니다. 두 번째, 대종경 초편본 종류가, 사실은 제가 이 초편본이 제가 발굴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 초편본을 가지고 연구하기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료를 접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초록본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6번째에 있는 대종경 초편본입니다. 분실했던 자료이지만은 논자가 발굴을 했던 거죠. 10페이지 보시면은 대종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최초의 종화대감이라고 해서 범산종사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읽었는데, 그래서 종화대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산종사께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화대감이 제일 첫 번째 대종경의 원시조가 종화대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설 수필집으로 주산 송도선이라는 분이 1권, 2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회적적은 대종사님 언행록을 한문으로 적은 한문 언행록입니다. 이게 주산종사가 약 20편의 법문을 한문으로 적은 것이죠. 그리고 묵산 박창기의 법설집 2권이 있고, 노트본 대종경에 있는데, 이건 범산종사께서 노트에다가 작성했던 건데, 이 범산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노트본 대종경이 있으니까 견물생심으로 누가 집어갔어요. 그래서 분실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굴한 대종경 초편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종경 초고본이 있는데, 이건 해타원 오지원 선생께서 그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종경 초편본을 분실한 이후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남원 산동에 들어가서 대종경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분실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해타원 정사께서 기록해 놓은 이 대종경 필사본이 있어서 편경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경 초록본으로는 이산 박정은 종사께서 남원 산동에서 편경 작업 이후에 장수에서 정화사를 정하고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화사 시절에 6번을 베꼈다,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종경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한 8편 정도 되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초편본 내용을 보면은, 초편본의 종별은 붓글씨 필사본이고, 한지에 모필로 정교하게 적은 것으로 표제는 대종경이라고 적혀 있고, 총 225쪽 450페이지 분량입니다. 책 사이즈는 길이가 21.2 곱하기 32.3cm고, 초편본 하드카바에 양장본, 그 원불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지에 세로로 쓴 글씨이고, 각쪽은 10행 30자 내외의 부정자. 부정자라는 이야기는 글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국한문 혼용으로 필사되어 있고, 한문은 어려운 글들로 보이고, 업문은 과거의 글 표기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종경 편수를 위해서 모인 자료들을 2, 3인이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합본했고, 앞부분은 달필로 쓴 붓글씨체이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서툰 글씨체가 보입니다. 설주는 초창시 종사주, 선생주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표기는 없고 대종사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법문이 시작할 때 사용하는 어투는 대종사 가라사대,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를 보니까 1960년도 이전에 사용했던 어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종사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1961년도에 대종경 관계 보고사항으로 대종경 복사본 한 통을 유달령 씨한테 보낸 모양이에요. 좀 봐달라고. 근데 그걸 보고서 유달령 씨가 이제 말씀하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의견을 듣고 그걸 원불교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초편본 구성 내용을 397장을 일일이 싹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이 현재 우리 대종경하고 그리고 대종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대종경 선해록이라 이렇게 해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대종경하고 선해록에 전부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쪽 봐주시죠. 이 초편본에 대해서 누락 법문이 2건 있고, 또 그리고 이 397장의 총 법문이 현 대종경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18건이 제외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편본과 대종경 초안본 비교. 초편본은 이제 남원 산동에서 편경 작업하기 전에 작성된, 제가 발굴한 것을 초편본이라고 하고, 대종경 초안본은 남원 산동에서 편경 작업을 끝마치면서 총 16품이 됩니다. 초편본은 13품이고 대종경 초안본은 16품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의단에서 초도품을 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15품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총 15품으로 결정된 것을 대종경 초안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편본의 이제 편차를 보면은 서품, 초도품, 교유품, 인도품, 시시품, 인가품 1, 변이품, 성리품, 천도품, 불구품, 인가품 2, 수행품, 기연품 이로 되어 있고, 현 대종경에는 없는 초도품, 불구품, 기연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품이 1, 2로 이렇게 두 품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안품은 초안본은 표 2를 13페이지 표 2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품, 교품, 인도품, 인과품, 변이품, 성리품, 불지품, 천도품, 신성품, 요원품, 시시품, 교단품, 전망품, 부초품. 그래서 초편본은 13품으로 되어 있고 초안본은 15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초편본 분실 과정 1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산동에서 이제 편경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편경 작업 시작하려고 그때인데 1957년, 원기 42년이죠. 10월 21일에 검사는 남원 청산 유청사 소유 정화극장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편본이 든
초편본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같은 가방을 들고 갔죠. 그 분실 과정에 대한 증언은 주성근 교무 증언입니다. 이 그 내용이 남원 청산 유청사 댁에서 정화극장 대관일인 원기 42년 10월 21일 분실되고 다음날 분실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날 이봉전 교무가 정화극장 대관 초대로 청산 유청사 댁에서 점심을 둔 후 대종경 초안 등이 든 가방을 맡겨두었다. 다음날 박정은 교무가 맡겨둔 가방을 찾으러 갔으나 전날 도둑이 들어 분실됐음을 알았다. 이게 그 주성근 교무 증언인데요. 이게 그 범사님이 쓰신 범법록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대구한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맡긴 짐을 찾으러 정원 남원 다녀오다. 정화극장 개관날 유 지부장 댁에 도둑이 들어 그 집에 맡겨뒀던 우리 가방 하나도 도난당했다는 소식이다. 이게 배구한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경 초편본을 분실한 이후에 그 범법록 안에 배구한 9달 편수라고 하는 제하의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중 앞에서 발로 참여하는 수모를 당해하였으며 이혼의 발적 후 정리하고 등세했던 모든 수고와 유일한 원본 몇 가지를 조유로 되어 있네요. 오유로 날려보내는 쓰라림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록에서. 근데 이 범사님이 이 소녀 시절 때 문학소년이었던가 봐요.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그 사용하는 단어가 참 그 멋스러움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발로 참여했다고 했거든요. 그 대종경 초편본을 분실하고 발로 참여를 했어요. 이 발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총부 안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책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발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편본을 분실한 이후에 분실하고 난 다음에 총부 분위기는 아주 험악했다고요. 아주 험하겠고 발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유로 날려보냈다고 했는데 오유라는 것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오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박강수 교수가 그 도둑 맞은 가방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자가 되고 있는데 박강수 교수가 언론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박강수 교수가 찾아가서 그 가방 안에 분실했던 가방 안에 분실물이 뭐였습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여쭤보니까 주상종사의 법회적적, 원산 서대원 선생의 우당수기, 구타원의 기록자료 상당히 많은 대사님의 편편히 기록한 자료 200건이라고 수례했다고 하는 내용이 박강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자료는 없나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아주 난감하셨다. 그렇게 해요. 당시 유일한 원본 몇 가지를 분실한 범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전원에 의하면 그때 총부 분위기는 매우 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범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덕 있는 사후 몇 분은 과거 해상의 첫 결집 때 안함도 큰 수모를 겪고 나서야 그 큰 일을 알차게 해냈다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고 정산종사께서는 진실하여 스스로 속임이었고 다시는 범가 않기로 서원하라 하시고 간용해 주셨으나 연소했던 우리에게는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쓰라림들이 자칫 넘치기 쉬운 젊은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어 근신과 공감으로 망고 대업에 오로지 정진하게 한 좋은 기원도 되어 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 범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한도 큰 수모를 겪었다고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부처님 멸 후에 그 불경을 편경하는데 안한이 견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법문을 다 외우고 알고 있지만 그 편집 과정에서 제외가 됐어요. 나중에 견성한 이후에 이제 동참해가지고 편집을 하게 됐죠. 15쪽의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위에 좀 한번 보시죠.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발행으로 출판한 대종경 초록필사본을 보면 서두에 대산종사께서 16세 출가 이후 줄곧 대종사님 시봉을 하며 총부 사무실 겸임 근무를 해 오심으로써 대종사님 법문을 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대종경 편찬 유시를 받들어 대각전 앞 사가에서 요양하고 계실 때 대종경 초안을 집필 정리하시면서 운동삼아 대각전 뒷길을 걸리며 구상하셨습니다. 그 후 정화사가 발족되어 교서 편수 작업이 본격 진행 도중 그 자료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초편본 저 책 서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사는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소태산의 법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소태산 친견 제자 중에 가장 많은 300건이 넘는 법문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기존에 모아졌던 자료 말고 또 다른 구술 자료 이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때 300건이 넘는 자료를 대산 상사님께서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사는 대종경 초안을 집필 정리하였고 대각전 뒷길을 거니면서 대종경 구상을 한 것을 보면 친견 제자 중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종경 편수위원회 구성에서 분실 과정을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기 41년 56년도에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16쪽 보시면은 원기 42년도 1957년 4월에 편수위원회에서 대종경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년 10월 21일 초편본은 분실하게 되죠. 원기 43년 1958년도 5월 11일에 대종경 편수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잠수로 해서 정화사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종경 초편본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전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종경 초록필사본을 책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서두에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 결과는 공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논의가 되었던 점으로는 첫째, 초편본이 과거에 분실했던 원본이 맞는가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단에는 지금 전시했을 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위에 지금 원불교 신문 유원경 기자 내용은 그때 당시 전시회 때에 게재했던 신문 자료 기사 내용입니다. 18쪽 한번 봐주시죠.
제일 하단에 보면 유원근 기자는 남원에서 분실한 필사본이 맞는지 정확한 검증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신문에 게재했으나 그 후 서지학자인 양은영은 초편본이 과거에 분실했던 원본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을 누가 기록했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 나름대로 고증을 거쳐 대산의 글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종경 초록 필사본이 출판 인쇄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출판 정지를 원강사에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표지에 대산상사 초록이라고 하는 글을 삭제하고 출판을 해서 간신 토크 참여자들에게 책을 배부하게 됐습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측에서는 이산의 글, 이산은 박정훈 종사를 이야기하죠. 그 이후로는 대산상사 추모문집 1집 교불불사 대산열애를 보면은 6번을 필사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은 이산 박정훈 종사가 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 확인해 보니 그 내용은 있었으나 분실한 연도와 필사한 연도는 맞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분실한 연도는 1957년 원기 42년 10월 21일이며 남원산동 백오암 시절 전반기라면 이산이 기록한 연도는 정화사 근무 시절 기록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남원산동 행정작업이 끝나고 그 이후인 1958년 원기 43년도 장수에 정화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산이 기록했다는 대종경 필사본 기록 시기가 초편본을 분실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초편본을 뒤져보면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인들에게 이런 논란거리를 준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측에서는 문화재청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으며 황직평 종사 열반으로 문상을 하고 나오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재산상사 필적이 아닌 걸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양은영의 입장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하는 사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편본의 발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종경 1차 간신 토크 패널로 등장한 이성전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하는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봐주시죠. 초편본은 언제 초록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종경 편차가 정산에 의해서 13품으로 내정되기는 1951년 원기 37년 일입니다. 편차는 원기 37년 내정하신 것으로 혹가감 수정 원기 37년도에 13품으로 내정해 놓으시고 가감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품 편차, 물론 제가 발굴한 대종경 초편본도 13품입니다. 그리고 정산종사께서 제시하는 것도 13품이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정산종사께서 정하신 13품이 조금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죠. 1. 서품, 2. 초도품, 3. 교위품, 4. 수행품, 5. 귀염품, 6. 인도품, 7. 시시품, 8. 인과품, 9. 변이품, 10. 성리품, 11. 천도품, 12. 불구품, 13. 부초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편본을 보면은 1. 서품, 2. 초도품, 3. 교위품,
4. 인도품, 5. 시식품, 6. 인과품 혹은 일로 되어 있습니다. 7. 변이품, 성리품, 9. 천도품, 10. 불구품, 11. 인과품, 2. 12. 수행품, 13. 귀염품 등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두 편차안을 비교해 보면은 초편변호는 인과품이 1과 2로 두 품이 떨어져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과품은 37건, 인과품 1은 37건, 2는 9건으로 도화 4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1년도 원기 37년에 정산정사께서 내정한 편차안을 보면 편차안이 어느 정도 앞뒤가 정리되면서 부적품이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두 편차안의 비교를 통해서 초편본의 기록 시기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편본이 원기 37년에 내정한 편차안에 비해서 이른 시기에 마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초편본 초안이 있는 편차 13품을 참고하면서 정산정사께서 원기 37년도에 대종경 편차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초편본이 정산정사께서 내정한 13품보다도 그 이전에 작성됐다고 하는 그런 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편본 기록자는 시간을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편차안의 구성은 누가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논자는 대산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편차안 마련에 있어서 초편본의 편차안은 대산, 그리고 1951년도 원기 37년 대종경 편차안은 정산이 한 것으로 볼 때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면 대산종사께서는 16세 출가 이후 줄곧 대종사님 시봉을 하며 정부 사무실 겸임 근무를 해오심으로써 대종사님 법문을 근거해서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다. 위에 오르신 정산종사님의 대종경 편찬 유시를 받들어 개각전 앞 사가에서 요양차 계실 때 대종경 초안을 지필 정리하시면서 운동삼아 대각전 뒷길을 구상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종경 초편본 서두에 있는 내용이고요. 원불교 사전에, 그 밑에는 원불교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태산이 열반할 때까지 줄곧 교단 간부로서 총부를 떠나지 않고 측근에 머물면서 법서를 받들고 수필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그 밑에 보면은 원평, 총부, 진영, 타대 등지에서 대종경 자료를 정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산 상사님은 교단의 간부로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들고 수필할 기회를 많이 가졌고, 대종경 초안, 지필정리, 대종경에 대한 구상, 원평, 총부, 진영, 타대 등지에서 대종경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서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종경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했을까? 사가가 있었던 대각전 뒷길을 대종로라 명명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만국 대경전의 틀을 구상하였을 것입니다. 그 구상의 틀은 첫째는 편차안이었을 것이고 둘째는 300건이 넘는 법문들을 편차안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자는 초편본은 13품 편차안을 대산 상사께서 구상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차안을 정하고 모인 자료를 분류 작업하면서 대종경 초편본은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이 수정을 가하여 1951년에 13품의 편차안을 내놓게 됩니다. 편차안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1957년도 원기 42년도 교무선 임시교재는 그때는 12품이었습니다. 그 12품의 내용을 교무선 훈련 교재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편본은 13품, 또 정산께서 제시한 13품, 그리고 남원산동 작업 시에
16품이었다가 마지막으로 초도품이 빠지면서 오늘날 대종경 품이 15품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편본 안에 기록된 내용 분석입니다. 이제 서지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자료 안에 별도로 기록된 내용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고서 한 권을 보더라도 거기 보면 이 주소가 여러 사람의 이렇게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한 해당 연도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몇 년도에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고 또 몇 년도에 어디로 또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근거가 되거든요. 기록 자체가. 보면 하단에 보면 좌측에 아주 그냥 깨알같이 아주 적게 쓴 글씨예요. 그게 좌측에 있는 글씨고 우측에는 이제 한시 한 편이 그 초편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지금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22쪽 봐주시면요. 첫째 마지막 한지 여백에 연필로 깨알같이 쓴 메모 내용을 보면은 대종경 권지 1례 서품 5건, 초도품 10건, 교우품 26건, 인도품 74건, 시시품 30건, 민과품 등등 해서 총 397건이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초편본 저 인쇄된 저 책에 총 397번문이 지금 저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는 대조시 누락된 건으로 부척품 11건, 성리품 9건, 미정품 10건, 인가품 13건 쭉 해서 법이 명시하여 삼상과 문답품 8건, 기타 각품 제조시 41건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깨알같이 쓴 글씨체가 범산 종사의 친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분품이 13편, 총 397건, 대조시 누락건, 산동정리 편집건 등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범산 종사께서 항상 저 책을 소장하고 다니면서 법문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둘째는 한시 한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시입니다. 대구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암두의 감에 석두라는 선사가 있어서 여기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대구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시는 남원산동 대구함에서 평경 작업 시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산 박정은 종사의 글로 추정을 합니다. 배구함이란 평경 작업했던 장소가 배구함이기 때문에 배구함에서 지은 한시를 초편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한시에 대한 번역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월이 상징하는 것은 만고 경전인 대종경의 평경 작업을 이론의 밝은 달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월 편천추라는 천만년 대우를 가진 원불교 장례를 전망하면서 대종경 평경 작업 시 한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초편본에 기록된 대구함이라고 한시는 남원 산동 평경 작업 시 짓고 초편본에 기록한 후 소장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준말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그 지상공청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또 학술회의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상공청이나 초편본에 대한 학술회의 등도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문화재청에서 한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유물 후보로 160건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김서울 진달래꽃 초판이 근대문화유산 제2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등재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육필 원고도 근대문화유산 제99호로 선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상주 동학교당에서 보관 중인 동경대견 발간물과 목판 등 289종 총 1425점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2014년에 학술 영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대종경 초편본도 그 기록문화 유산으로 그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밝혔고요. 또 이제 아직 꿈은 요원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등재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추진해 볼 만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록물로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로는 직지 심체요절, 훈민정음 해례본, 이순신 장군의 난정일기가 지금 등재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이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세 번째 법회적적 주산종사에 쓴 한문언행록 법회적적이 총 20건인데요. 이 20건 중에 지금 대종경 초편본에는 2건만 빠지고 18건이 그 대종경 초편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해가야 할 과제로 보고, 지금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지금 범산 종사께서 분실한 원본이 맞냐 하는 문제는 원본이 맞다고 그 서재학자 양은영 교수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자가 누구인가, 요건 아직 그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그 기본 기초 자료 제공에 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고를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초편본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종경 사이에 몇 가지 이렇게 흥미로운 차이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토론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 함께 이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쭤보고 또 의견 있으신 분은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동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지금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